평소에 변비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간혹 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배변이 끝난 후에 피가 묻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이어지고 심지어 항문에서 조직이 만져진다면 치질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질은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치질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은 항문 질환을 뜻하며 치열, 치액, 치루 등의 질환을 통틀어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질을 생각하면 항문에 점막이 찢어져 출혈이 있는 증상으로 알고 계시지만 치질은 혈액이 뭉쳐진 덩어리가 나오거나 붓기,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어 현재 나의 항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루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초기에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열이나 치액은 치질 원인을 파악해 개선한다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을 동반하거나 치액이 외부로 돌출되었을 때는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액은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눠지며 치액의 위치에 따라 정확한 명칭이 정해집니다. 항문 안에 있는 치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발생한다면 내치액이라고 부르며 아래쪽에 발생했다면 외치액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증상이 전부 나타나는 경우에는 혼합치액이라고 합니다. 내치액은 증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1기에서 4기까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1기에는 출혈만 발생하는 증상을 느끼게 되지만 2기부터는 배변을 할 때 항문이 밀려나는 느낌이 들면서 치액이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기에는 치액이 스스로 들어가지 못해 손으로 넣어주어야 하는 단계이며 4기는 치액이 항문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치액을 만져보면 말랑거리면서 탱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외치액의 증상으로는 항문 주변에 혹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치액처럼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증상이지만 외치액은 말랑거리는 혈액 안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2에서 3일 정도 지난 후부터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치질 원인으로는 혈액순환이 대표적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분들 또는 임산부에게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항문이 눌리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정체되면서 붓기를 동반하게 됩니다. 외치액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자연치료가 가능하지만 내치액의 경우는 혈액이 정체되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한다면 정맥순환제를 처방받아 사용하게 되며 좌욕을 자주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질을 자연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생활 습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셔야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쪼그려 앉거나 딱딱하고 찬 바닥에 앉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것 또한 치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중간에 한 번씩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산책이나 수영, 걷기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치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질 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치질은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했을 때 더 심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자연치유가 되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증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